입원 후 꼬박 하루 만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나온 김미정 씨를 만났다. 입원 병실로 가기 위해 이동 침대에 옮겨 타야 하는 상황. 그런데 몸이 도통 말을 듣지 않는다. 좀 엉덩이 엉덩이가 안 움직여져. 엉덩이 안 움직여져. 네. 동원아 어머니 힘 빼시고 편하게 넣어보세요. 힘 빼, 힘 빼. 하나, 둘, 셋. 결국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옮겨 탄다. 지금 옮겨. 몸 오른쪽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김미정 씨. 전날 시장에 다녀오다 갑자기 몸에 힘이 빠져 길거리에서 넘어졌다. 꼭 부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 아줌마가 두 사람이 하나는 뒤에서 이렇게 일으키고 하나는 앞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겨우 일어났어요. 오른손하고 오른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숟가락을 자꾸 떨어뜨려요. 김미정 씨의 건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큰 혈관들은 좁아져 있는 데가 없는데 거기서 분지하는 조그만한 혈관 하나가 막힌 것 같아요. 뇌경색이 생겨서 그게 하필 운동신경 지나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오른쪽이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말하는 게 어눌해요. 어느래요.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생긴 이유. 왼쪽 뇌에 작은 혈관이 막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양쪽 손을 비교해 보면은 이쪽 손은 이렇게 쭉 펴고 계신데 여기는 보면 약간 이렇게 오므려지면서 이렇게 돌아간 게 보여요. 그게 마비가 아주 경미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양쪽 다리 한 번만 이렇게 들어.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오른 다리도 힘이 빠진다. 버텨볼게요. 하나, 둘.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 편마비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뇌경색. 검사 결과 대혈관엔 문제가 없었다. 소혈관 경색이 원인이었다. 좌측 뇌에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작은 뇌경색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과거 소혈관에 막혔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큰 혈관에서 분지되는 작은 혈관에 병변이 생겨서 소혈관 질환이 생긴 것인데요. 그 소혈관 질환이 생긴 것이 환자의 과거력을 생각했을 때 고혈압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10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은 김미정 씨. 소혈관은 고혈압에 아주 취약하다. 혈관은 크게 대혈관과 소혈관으로 분류되는데 4mm 이상은 대혈관, 10마이크로미터 이상 4mm 이하는 소혈관이라고 한다. 대혈관은 장기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큰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혈관은 이제 그 파이프라인의 지류를 따라서 가다가 그 장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혈관이 소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혈액이 결국 장기와 세포 조직에 바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혈관과 소혈관은 구조적으로 달라 나타나는 질병의 원인과 종류도 다르다. 대혈관은 여러 원인에 의해 혈관벽에 죽상경화반이 형성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소혈관은 주로 고혈압으로 인해 작은 혈관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된다. 뇌는 이제 혈류를 공급받게 될 때 소혈관에 의해서 혈류를 공급받게 되는데 그 혈관은 큰 혈관에서 직각으로 분지가 돼서 나옵니다. 또 큰 혈관에서 갑자기 직경이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혈압에 의해서 망가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일반적인 모세혈관은 혈관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어서 작아지게 되는 반면에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관통동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작아지게 되고
또 이 직각으로 분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각으로 분지되는 그러한 모세혈관과는 달리 혈압에 의해서 망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높은 혈압에 노출된 소혈관은 계속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게 된다. 그로 인해 결국 뇌경색으로 막히거나 뇌실질에서 소혈관이 터지며 뇌 뇌출혈이 일어나기도 한다. 뇌의 거미막은 지주막이라고도 말한다. 대혈관은 이 지주막하를 지나는데 대혈관이 파열될 경우 지주막하 출혈이라 하고 뇌 안쪽 깊숙이 뻗어 있는 소혈관이 파열되면 뇌실질 출혈 또는 뇌내출혈이라고 한다. 뇌내출혈은 지주막하 출혈과 더불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근데 뇌는 거의 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뇌라는 조직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꺼냈을 때 형태가 무너질 정도로 압력이 약하거든요. 손가락에 누르면 쑥 들어갈 정도로 조직압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는 작은 이 소혈관의 파열이 뇌 혈종이 뇌출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뇌출혈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0에서 한 40%의 사망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혈관 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에 생긴 작은 열공성 경색보다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외국에 비해서 소금 섭취량도 많고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경우에 고혈압이 적절히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이런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소혈관 질환의 빈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조금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이영자 씨는 지난해 8월 아찔한 경험을 했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다. 어지러운 것 같았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아침 일어나 본 게 다리가 계단에 올라가려는 게로 힘이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짜. 갑자기 힘이 안 들어요? 예. 다리만, 오른쪽이. 그래갖고 여기 독립병원으로 갔더니 얼른 컴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뇌경색 발병 이후 꼭 챙겨 먹는 약, 혈압약이다. 영자 씨는 그동안 고혈압 환자임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혈압약을 안 먹었어요, 그때는. 막 180까지 올라갔어. 180까지요? 예. 혈압은 언제부터 있으셨는데요? 몇 년 됐어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50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이제 나이 먹어서 40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그냥 안 먹고 견뎠죠. 이영자 씨가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게 하얗게 보이죠? 요게 이번에 생긴 뇌졸중으로 죽은 뇌야, 저 부분이. 뇌졸중 생긴 부분 말고 지금 뇌실 옆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병변들이 백질변성이라고 하는 병변들이고요. 이 뇌실 벽을 따라서 하얗게 보이는 것도 그렇고 여기 보이는 것들 전부 다 백질변성 소견들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생긴 소혈관 질환, 그다음에 소혈관 질환은 뇌졸중으로 아주 전형적인 열공성 뇌경색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진찰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이후에 일정 시간에 한 번만 쭉 펴봐, 쭉. 이렇게 펴봐, 이렇게. 눈 감으세요. 예, 가만히 들고 있어봐요. 가만히. 환자분이 계속 각도 이게 돌아가거든, 이게 지금 버티는데도. 이쪽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쪽이 약간 힘이 빠져서 그래. 손은 안 빠졌어요. 이것도 근데 본인이 못 느낄 정도로 가볍게 온 거예요, 여기가 손이. 다리가 많이 왔는데 이번에 올 때도 손도 살짝 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검사에서만 확인이 되는 거지. 이런 종류의 뇌졸중이 온 사람들은 이제 혈압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냐면 130에 80을 넘지 않아야 돼요. 일반인보다 더 강하게 혈압을 낮춰요. 뇌졸중 환자가 아니라면 약간 높은 혈압이네 이럴 텐데 지금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이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조절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먹는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고 반복될 수 있는 뇌경색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혈압 조절이 중요하다. 하루에 한 번씩만 드시게 처방을 했는데 간편하게 전형적으로 가볍게 온 뇌졸중이죠. 하지만 저 상태에서 고혈압 관리가 잘 안 될 때 반복적인 뇌졸중과 이제 진행되는 치매, 그다음에 생길지 모르는 뇌출혈 이런 위험을 이제 예방을 하려면 고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에 당뇨까지 앓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 방치했고 안타깝게도 치매가 발병했다. 혈당 관리 같은 거 안 했죠. 뭐 재보면 200 조금 넘던가 그전에 그냥 있거나 말거나 막 술을 먹었걸랑 그랬더니 한 300도 올라가더라고. 현재 김종서 씨는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네. 손가락 쫙 벌리실게요. 최대한 빨리. 저보다 더 빨리 크게. 잘 보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왼손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간단한 손동작인데도 생각나지 않는지 자꾸 멈칫거린다. 네, 한번 편하게 손동작에 걸으실게요. 이어 걸음걸이도 확인해 보는데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왼쪽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 네네. 걸으실 때 보면 지금 왼쪽이 조금 더 이렇게 팔에 흔드는 것도 조금 적고 왼쪽 발 보폭도 조금 더 짧고 왼쪽으로 좀 기우려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쪽이 많이 넘어져서 그래요. 예, 다리 힘이 없어서 계속 왼쪽으로 지금 계속 넘어지시죠. 소홀히 했던 혈당과 혈압 관리가 운동과 인지 능력에 있어 후유증을 낳았다. 기억력 장애랑 성격 변화를 주소로 오신 분이시고요.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기억 장애도 같은 나이 학력에 비해서 떨어져 있어서 치매로 진단을 내린 분입니다. 회색이 쭈글쭈글한 부분이 정상 뇌인데 이렇게 하얗게 피질 하 쪽에 소혈관이 많이 막혀서 흉터를 남긴 것들이 많이 보여서 피질하 혈관 치매로 진단을 한 분입니다. 소혈관이 점차 막히게 되면 그 소혈관이 있는 뇌 세포들의 파괴가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 피질이라고 하는 저희 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과 소혈관이 혈관을 주는 피질하 쪽에 연결들이 끊기게 되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질하 부분은 뇌의 다양한 영역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뇌 피질에서는 전두엽이라는 곳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요. 이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성격 변화들이 먼저 나타나게 돼요. 아주 귀찮아하거나 혹은 좀 잘 참지 못해서 화를 잘 내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이 피질하 부분은 운동신경이나 연결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 장애라던가 뭔가 발음이 잘 안 되고 삼키는 장애 같은 것들이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오셨을 때 사진이고 이게 최근 사진인데 1년 전에 비해서 우측에 이렇게 소혈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던 하얀 부분이 더 늘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데 특히 최근에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작은 혈관들이 많이 막혀서 뇌에 흉터를 남기고 뇌 기능을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 자체가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활성산소를 유발해서 세포에 자극을 주거나 세포에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염증 유도인자들의 농도가 또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염증 세포들이 혈관에 침착하기도 하고 혈소판이 혈관에 들러붙어서 결국은 피떡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